자, 6-3번에 얘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까지 배우면 끝이야, 집합은. 거의 끝난 거랑 다름없거든. 자, 그럼 이제 여집합부터 볼게요. 여집합부터 볼 거고요. 여집합은 얘들아 그냥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들. 뭐라고요? 나머지들. 지금 여집합할 때 여자가 뭐냐면 한자로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잉여물, 잉여인간. 잉여 할 때 그 여자야. 잉여 할 때 그 여자거든. 남는 것들 이거거든. 그럼 이런 얘기네. 봐봐. 보세요. 어떤 집합이 있어. 그런데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대. 그럼 얘가 대답해줘. 이 집합에서 1, 2 빼고 남는 게 누구 있어? 3, 4, 5, 6 있잖아. 얘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여집합은 얘들아 저렇게 위에다 조그맣게 C라고 써요. 다시 여집합은 위에다 뭐라고 쓴다? C라고 쓰고요. 여집합이 무슨 뜻이야? 기준이 되는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들. 3, 4, 5, 6. 이걸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예를 든 이유가 있거든. 봐봐. 그럼 선생님, 여집합은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집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에서 A 빼고 나머지. 그래야지 얘가 여집합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오죠. 6-3번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집합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을 깔아줘야 한다. 전체 집합을 깔아줘야 여집합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볼게. 그냥 내가 예를 들었잖아. 집합 1부터 6까지가 있어. 이런 것들을 얘들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뭐야? 우주요. 우주가 영어로 뭐야? universe요. 첫 글자가 뭐야? U. 이거 합집합 기억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붙일게. 그냥 붙일게요. 합집합이랑 기억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U자에다 그냥 위에다 뚜껑 붙일게. universe라는 뜻이에요. universe라는 뜻이고요. 그럼 봐봐. 선생님 그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전체가 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되는 집합. 그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얘들아 A를 1, 2로 정의했고요. 그때 이제 2번 읽어볼까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집합. 2번에 여집합 뭐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A의 원소 중에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즉 A 빼고 나머지 이 뜻이에요. A 여집합은 A 여집합이 얘들아 뭐라고요? A 빼고 나머지. A 뺀 나머지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건 정의겠죠? 정의 한번 써볼게요. 정의는 외워야 돼. 자, 이게 여집합의 정의입니다. 동생한테 설명해봐. 여집합은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이걸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여집합. 아이고, 내가 빼먹었네. and 동시만족이야.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걸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됐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 전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 통상적으로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 전체 집합을 보통 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U라고 쓸게요. 전체 집합. 그런데 얘들아, A라고 하는 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얘들아 볼게. 그럼 여기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A 뺀 나머지들이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는데 그게 고정관념이거든. 봐줘 여기. 그냥 처음 배울 때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주라. 선생님, 저는 여기를 A라고 볼게요. 바깥을 A라고 봤어. 그럼 얘들아 안쪽에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이겠죠. A는 얘들아 얘 뺀 나머지니까. 내 말 이해 가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여집합 표시해보라고 하면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림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걸 노리고서 문제를 얘다 거꾸로 낼 때가 있다고요. 거꾸로 낼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얘들아 이런 발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어느 쪽이 A면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그게 꼭 얘가 A일 필요는 없잖아. 바깥쪽이 A면 안쪽이 A의 여집합. 그 뜻이니까 요 그림 하나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나중에 틀림없이 못 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여집합까지 공부했어. 여집합까지 공부했고요. 3개를 배운 것 같은데 맞아요? 3개를 배웠던 것 같아.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한다면 합집합을 배웠고요. 교집합을 배웠고요. 여집합을 배웠거든. 정의 3개는 외우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다.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어야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그게 바로 합집합이었고 교집합은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때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어야 한다. 즉 A와 B의 겹치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그게 교집합이었고요. 여집합은 특별히 여집합은 나머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여집합은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한다.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지만 여집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집합의 정의는 X를 모아놨는데 이때 X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이어야 한다. 그리고 X는 A의 원소는 안 된다. 동생한테 설명할 때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모임.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합집합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원소, 그 다음에 교집합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여집합은 먼저 전체 집합을 표시하고 A라고 하는 집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집합은 바로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중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3개를 배웠는데 중요한 건 교환, 결합, 분배 이 3개의 법칙은 오직 합집합과 교집합만 해당이 된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운 여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가장 중요한 연산인 차집합. 차집합도 이 세 개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차집합을 할 거야. 개념 6-3의 3번이지. 차집합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유명한 하나의 로고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아이폰을 만든 회사 애플의 그 사과 로고. 그 사과 로고가 차집합을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그럴 때 차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뺄셈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차집합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줄게. 이런 얘기야.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의 원소를 제거해라. B의 원소를 제거해라. 봐봐. 얘네는 어차피 A의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얘지. 얘는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 A에서 B의 원소를 제거해라 이 뜻이니까 집합 A에서 B의 원소 얘를 제거해라. 그래서 색칠하면 저 부분이 바로 차집합이다. 생긴 게 마치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애플의 로고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사과 이렇게 한 입 베어문 것 같은 느낌? 아, 요게 바로 차집합이다. 엄청 유명한 얘기다. 엄청 유명한 얘기고. 자, 차집합도 역시 정의는 암기하셔야죠. 자, 정의는 이런 얘기죠. X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자, 여기가 차집합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은 특징이 뭐야? 일단 A의 원소이다. 그리고 절대로 B의 원소는 아니다.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 이게 바로 차집합의 정의야. 암기해야 돼. 아, 그렇구나.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차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 봐. 왜 차집합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차집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차집합의 A, 교, B, 여. 얘하고 얘는 수학적으로 동치다. 수학적으로 똑같은 뜻이다. 수학적으로 똑같은 뜻이다. A교, B여. A교, B여. 수학적으로 똑같은 뜻이다. 확인해 볼게. 일단 뭐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 A가 있고 B가 있어.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집합 내가 분홍색으로 표시할게. 그 다음 B의 여집합. 얘들아,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자,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연두색으로 칠했어. 그런데 교집합을 구하래. 겹치는 부분. 분홍색과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 분홍색과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은 분홍색과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했어. 아, 요만큼. 요만큼이 바로 A교 B여가 될 거고, 봐봐. 요만큼이 바로 얘잖아. 얘니까 이 두 개는 수학적으로 똑같다. 수학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선생님, 굳이 이 간단한 기호를 두고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봐봐줘. 여기 차집합 대신 왜 이렇게 어려운 기호로 바꾸죠? 하면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교집합으로 바꾼 거잖아. 다시 뭐로 바꿨어? 교집합으로 바꿨어.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야? 교집합에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쓸 수 있다. 저 세 가지의 법칙을 쓰고 싶어서 우리가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컷! 여기까지 콜이야. 오케이. 좋았어. 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 선생님, 그림 다시 그려볼게. 자, 요거 한번 색칠해 볼까? 무슨 뜻이야? B에서 A의 원소를 드러내라. B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 얘를 드러낸 나머지. 얘가 바로 얘들아 B 빼기 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A 빼기 B는 왼쪽, B 빼기 A는 오른쪽. 따라서 선생님, 둘은 서로 다르네요. 둘은 서로 다르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B하고 A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차집합은 교환 법칙을 쓸 수 없다. 교환 법칙을 쓸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집합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요. 자, 다시 거꾸로 써볼게요. 문제 풀다가 뭐가 보이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면 이거는 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차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시 볼까요? 선생님, 다시 볼게. 지금 A 빼기 B가 얘야, 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잖아, 여기. 요거든.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봐. 선생님, 결국 이거잖아. A에서 B를 빼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은 A가 안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별로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거든.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었는데 얘네를 드러내. 그러면 나머지 순수한 A의 원소들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A에서 드러내래. 누구를 드러내래? 교집합을 드러내래. 생각해봐. A에서 A와 B의 교집합. 얘잖아, 얘. 얘를 드러내래.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드러내면 얘만 남겠지. 따라서 선생님, 얘하고 얘는 똑같은 뜻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네. 또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 A하고 B를 뭐 했어? 얘들아, A하고 B를 뭐 했어? 합쳤어. 이 그림 가지고 갈게. A하고 B를 합쳤어. 거기서 얘들아 누구를 드러내래? B를 드러내래. A하고 B를 합쳤는데 여기서 얘들아 B를 드러내면 누가 남어? 얘만 남지. 얘만 남고 똑같은 그림이죠. 따라서 차집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변형은 얘.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집합이 변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얘를 가르쳐보면 가장 어려워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어요.